안녕하세요, 조드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전북 순창에 위치한 60평대 단독주택입니다. 각 공간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예, 여기는 현관입니다. 이제 현관 같은 경우에는 벽면에는 유지 관리가 좋기 위해서 필름으로 시공했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붙박이장으로 매립해 드렸습니다. 바닥은 600에 1200각 타일로 좀 크게 시공을 하였고, 여기 중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림에서 나온 중문인데 레일은 매립을 하였고, 여기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바람이나 이제 소음 같은 거 차단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나온 중문입니다. 이 부분은 거실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한 톤으로 설계 시공을 했고, 벽체는 필름 마감,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도배 마감을 했고, 지붕 형식을 그대로 살려서 층고를 개방감 있게 확보를 하였고, 이제 확보를 하다 보니 조도 확보하기가 엄청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 라인 조명으로 설계 시공을 했고, 그래도 이게 저녁에 켜도 조도 확보가 확실히 괜찮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TV 월 아트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끄집어내서 반매립 형태로 풀었고요. 이제 스위치는 융 스위치를 설치하면서 보일러 일체형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요. 끝에 부분은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줘서 현관에서 넘어올 때도 좀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TV 옆부분에는 플스나 이런 것들을 매립해서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TV 옆에 매립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주방입니다. 광폭의 아일랜드 대면형으로 이제 시공을 하였고요. 이제 상판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싱크볼 같은 경우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깜보르테 860, 그리고 여기는 라우치에서 나오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모델입니다. 아무래도 1년, 2년 살 게 아니라 오래 산다고 계획을 해야 되니 이런 내구성에 있어서는 이제 블럼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드웨어만큼은 다 블럼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썼는데요. 아파트에서도 많이 적용하니까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현장은 단독주택이다 보니 탄소 필터형이 아니라 외기로 나갈 수 있는 외기 배기형 형태로 적용을 했습니다. 뭐 주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필터를 교체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관리 포인트가 하나 늘어나는데요. 외부 배출형으로 함으로써 이제 그런 필터를 가는 이런 번거로움을 안 할 수 있게끔 이거를 시공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는 보조주방입니다. 주방하고 보조주방 사이에는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하였는데요. 근데 포켓도어로 시공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노출형으로 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포켓 형식으로 하면 가벽체를 더 끄집어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공간이 50mm, 70mm씩 더 공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일랜드를 길게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는 한쪽 면은 노출 형식의 슬라이딩 도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주방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가전류가 많다 보니 여기는 오픈장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밥솥이나 에어프라이 같은 무게가 오븐보다 덜한 것들은 편하게 쓸 수 있게 레일이 달린 서랍 형식으로 시공해 드렸습니다. 예, 여기는 안방입니다. 뭐 기본 형식에서 안방에 있는 기능만 해서 뭐 최소한으로의 크기로 시공하였고, 여기가 이제 픽스 창인데 원래 이 유리를 물고 있는 프레임 자체가 한 100mm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엄청 둔탁해 보이는데 그 100mm에서 90mm를 목공사 때 가려버리고 이 프레임 10mm만 남겨두었습니다. 훨씬 더 간결하고 깔끔해서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포인트가 하나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을 일자로 시공을 하였고, 이제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실용성 있게 단추 형태인 손잡이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드레스룸인데 시스템장으로 설계를 하였고요. 거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로 빼놓지 않고 드레스룸 안에 시공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는 계단입니다. 계단의 디딤석 같은 경우에는 그 자작 합판나무의 단면을 살려서 그대로 면을 살게끔 시공을 하였고, 계단 하부 쪽에는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제 수납 공간으로 했는데 계단 사선 모양을 도어를 다 재단을 해서 맞춤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생각보다 알짜 수납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계단 조명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2층에서 양쪽에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3로 스위치로 설계하였습니다. 밤에는 캄캄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3로 스위치를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2층의 미니 거실입니다. 크기는 엄청 아담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1층에서 뭔가 활동하기 부담스러울 때 2층에 올라와서 뭔가 영화를 본다던가 이런 형식의 미니 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소파월 뒤쪽에도 픽스 창인데 이제 여기 부분도 1층 안방과 동일하게 100mm짜리 프레임을 10mm만 남겨두고 이제 목공사로 이렇게 가렸습니다. 훨씬 더 이제 심플한 것 같습니다. 천장 부분도 이제 주택의 지붕 모양을 그대로 살리다 보니 이제 조명 설계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매입등을 넣게 되면 기능도 못할 뿐더러 디자인상으로도 많이 해친다고 생각해서 지붕 천장을 잡을 때 이제 목공사에서 디귿자로 파서 간접등을 넣을 수 있게끔 시공하였습니다. 예, 이쪽은 2층에 아이들 방입니다. 이제 방이 총 2개인데요. 아기자기하게 벽지는 좀 밝은 톤, 노란색 톤으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붕에는 이제 간접등으로만 조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시공하였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빛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다 보니 눈에 대한 피로도도 적어지고 눈 시력 건강에도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2층 욕실입니다. 2층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욕실의 형태고요. 여기서 다른 점은 유리 파티션을 무프레임으로 시공을 하면서 벽에다가 매립한 형식으로 풀었습니다. 훨씬 이제 프레임이 없다 보니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1층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왔을 때 2층 입구입니다. 여기에는 포켓 형식의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1층하고 2층하고 공간 차단 역할도 있을 뿐더러 1층에서 냉난방,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2층은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닫아놓으면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어서 여기는 포켓도어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다락방입니다. 아이들의 로망인 곳이죠. 참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측면으로는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다른 방이랑 똑같이 천장에 등을 직접 조명 쪽으로 안 쓰고 여기도 목공사를 통해서 간접 조명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북 순창에 위치한 60평형 단독주택 현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2달 동안 현장에서 고생해준 담당 창준 디자이너 너무 고생했어. 예, 이상 조드 디자인이었습니다.